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석의 수라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용은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66, 67쪽에 있는 학습 활동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내용은 지난 시간 다 정리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전적인 시의 짜임을 여러분들 학습지에 정리를 하는데요. 표를 한번 채워보시고요. 요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가 채워질 것 같은데요.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행동과 정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대상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자, 묵은 새끼 거미 이렇게 나눴고요. 각각에 대한 행동이 달랐죠. 요 대상에서는 문 밖으로 들어 보였고요. 큰 거미를 만났을 때는 새끼인 데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문 밖으로 또 버리게 되죠. 마지막 무척 작은 새끼 거미는 그 새끼 거미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마라니의 정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가슴이 짜릿했고요. 가슴이 메인의 듯함으로 변하는데요. 정서가 좀 더 심화되는 걸 잘 보세요. 그래서 큰 거미를 만났을 때는 가슴이 짜릿한 데다가 서러움을 표현했고요. 제일 작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만났을 때는 가슴이 메인의 듯하고 서러움에다가 마지막 슬퍼함까지 겹쳐지고 있죠. 이런 정서의 심화의 과정이 드러난다라는 걸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걸 자세히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제재의 짜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1년, 2년, 3년의 핵심 내용. 저는 시간에 말로 했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1년에는 이런 새끼 거미를 무심히 쓸어버린 장면, 2년에서는 먹거를 버리며 서러워하는 장면, 3년에서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가족 만나려고 문 밖으로 버리면서 슬퍼하는 장면. 됐죠?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 수라의 예물을요,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1930년대고요. 여러분들은 뭐 역사 책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30년대 중반 이분만 해도 일본은 만주로 진출하기 시작하죠. 동아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점점점 물자를 수탈하고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이별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헤어져 있는 거미 가족의 모습과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거미 가족처럼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죠. 수라라는 말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혼란의 상태에 빠진 곳, 그리고 그 상태 그 자체를 비유하는 말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는요,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강점기의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똑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됐죠? 제목이 왜 수라였을까? 처음에 여러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수라라는 의미가 단순히 거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습지 잘 따르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말하는 행동에 담긴 시인의 소망 보겠습니다. 거미 가족이 헤어지고요. 나중에 거미 가족은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제 입장에서는 공동체 삶이 붕괴됐으니까 이것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에서 거미 가족은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하니가 결국 기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삶의 회복이 바라는 소망, 시인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거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이 작품의 숨은 뜻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의 내용 파악은 한번 다 끝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제재를 개관할 건데요. 그럼 약간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간 했던 과정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좀 하고요. 그리고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 다시 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10개의 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하여 도전 골든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잠시만요. 네. 1번 문제.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려운 문제 상태를 이르는 말. 어지러운 상태를 이르는 말. 이걸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시의 제목이죠. 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일자의 감정기를 의미하는 시어가 여기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밤이라고 했죠? 그렇죠. 차디찬 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새끼거미가 쓸려간 곳에서 무엇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가 찾아왔죠? 그 자리에 이 새끼의 어미가 찾아왔죠. 그쵸? 큰 거미가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큰 거미를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화자의 감정 어땠을까요? 짜릿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 감정은 서러움 혹은 연민, 동정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평안도 방언입니다. 방금을 평안도 방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었죠? 밑에 시어를 풀이해놨습니다. 교과서에. 네, 그렇죠. 정답은 가재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새끼 거미가 좀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5글자 뭐였을까요? 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아물거린다 라고 했죠. 바로 다음 문제. 새끼 거미를 도우려고 화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거미 어떻게 했나요? 그 손을 올라탔나요? 아니죠. 무서워서 달아나 버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시의 화자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게 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용했죠? 정답은 네, 종이. 부드러운 종이. 시에서는 보드라운 종이를 했죠. 다음 문제 9번. 엄마와 누나, 형이 만나게 했으면 하는 이때의 화자의 심정. 이 어머니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수업 잘 들은 사람은 알았을 건데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염원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작품에서 거미를 마치 사람처럼 모모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의인화 있습니다. 됐죠? 쌤, 의인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의인화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의인화는 원래 비유적 표현의 하나였죠? 전에 배웠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미라는 사람 아닌 대상을요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의인화했다고 하죠. 의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요. 그 다음 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인을 했고요. 이 시에서도 역시 거미라는 존재를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자연스럽게 의인화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 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미지만 마치 사람의 관계처럼 표현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의인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제재를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갈래부터 성격, 운율, 소재, 주제, 특징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의 갈래 보면요, 현대시고요. 자유시라는 거는 뭐 율격이 없으니까 보이는 형식적인 특징 없죠. 자유시라고 합니다. 현대시에서는 서정시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있고요. 성격 서사적이라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좀 쓰였죠. 뭐 차디참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운율은 뭐 내주율이고요. 그다음 소재는 거미 가족의 헤어짐이 핵심 소재이고요. 주제 보겠습니다.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미 가족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화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시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거미 가족의 얘기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죠. 화자에서는 가족, 그 다음 우리 민족 전체를 볼 때는 공동체가 상실된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주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의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했죠. 특히 마지막 부분 보면요, 거미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의인화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상의 정에 따라서 시적 정서가 점점 심화되죠. 점점 정서의 깊이가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했죠? 조금 전에 또 표를 정리했으니까 뭐 요거 마무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각각에 들어갈 내용 채워보시고요. 할 수 있죠? 그것에 따른 화자의 행동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했던 거니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가겠습니다. 학습활동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가 창작될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 상황을 한번 자세히 좀 보면요.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혼란에 빠진 곳 혹은 그런 세계나 그것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에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의 일제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 이 시의 시인이 제목을 수라로 지은 이유 써볼 수 있겠죠? 시인은 가족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의 가족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 수탈을 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제목의 의미에 관련된 생각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번엔 그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얘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일단 뭐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를 읽고 정리한 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을 잃은 새끼거미, 새끼를 찾으러 온 어미거미, 가족을 찾으러 온 더 작은 새끼거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가슴이 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든 슬퍼지기도 했겠죠. 또한 창작 당시 시적 상황을 알고 나면요,
이 가족이 뿔뿔하게 흩어져 살아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이 연상이 되겠죠. 그렇죠? 당시 현실이 매우 비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이룬 우리 민족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안타까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 대한 감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활동 2번은 같이 해봤고요. 학습활동 3번 볼 건데요. 3번은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일단 두 학생의 대화 한번 좀 보시고요. 문학에서는 곱고 예쁜 것만이 아닌 고귀하거나 슬픈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맞아, 이 시에는 슬픈 내용이 담겨있지만 나는 이 숲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밑에 자신의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뭔가 고귀하고 대단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도 뭔가 아름다움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다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양하고요. 심리적 체험이란 것도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요. 나의 경험을 써보시고요. 선생님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럴 때는 뭐 이런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영화 로미오 줄리엣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 어쩌면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비극을 다루고 있는 뭐 많은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된 경험을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드러난 말 안의 정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심리가 변하고 있죠. 3연에 들어갈 말 안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서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 무심함에서 가슴이 짜릿했고 서러움이었고, 자, 3년에 들어갈 건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연에서 있었던 서러움이 있었고요. 그렇죠?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가슴이 메이다고 표현도 했고요. 마지막에 뭐가 더 추가됩니까? 슬픔도 여기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 외로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이 시의 제목 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했죠. 자, 5개 문항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시가 창작된 일제강점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일제강점기에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들어가 있죠. 거미 얘기지만 가족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무의미하고 허망한 인생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뭔가 쓸쓸하고 허망한 느낌이 드는 건 맞는데 비관적 인식? 이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당시 상황이 표현되고 있죠. 네 번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우리 민족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 담겨져 있다. 안타까움, 한탄, 부분적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5번,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아수라를 의미한다. 제목 수라의 사전적인 뜻은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럼 가만히 이제 따져보면 2번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가족을 잃은 거미의 심정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2번, 맞는 것 같죠? 1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일제강점기 시대 정황이 잘 그려진다. 3번,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모습이 연상되어 매우 비극적이라 생각한다. 4번, 가족이 잃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하니 안타깝다. 맞죠? 마지막 5번, 시대적 상황을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이 시적하자가 시대적 상황까지 혼란하게 만들었던 건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요? 이제 따져보면 3번과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3번은 그래도 비교적 우리 민족의 모습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비극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5번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학습 활동하면서 선생님이 해설을 좀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떤 내용이 맞지 않은지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백석의 수로에 관련된 학습 활동을 다 마쳤고요. 시를 다시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망매가의 슬픔도 있겠지만 이 백석의 수레에 담겨있는 서러움과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꼭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슬프지만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일단 시 두 편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소설 작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